월요일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2월 6일 화요일 오늘의 미쿠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가 어마무시하게 지금 비가 또 많이 내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방금 저희 애들 이렇게 또 드롭 버프를 이렇게 또 해주고 왔거든요. 그러면서 저희 동네에 이렇게 또 비가 또 얼마나 많이 내리고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 비가 또 엄청나게 많이 내리고 있어가지고 몇몇 지역은 이 랜드슬라이드 있지 않습니까? 토사가 무너 내리는 등 뭐 난리가 났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 동네에 이런 또 호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호수에 또 굉장히 많은 비가 또 내렸다고 하니까 여기 이제 호수에 얼마나 비가 많이 차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저랑.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오 마이 갓. 우와, 저희 제가 이제 산책하는 길 있지 않습니까? 와, 여기 완전히 물에 가득 찼네. 와, 원래는 여기만 이렇게 차 있었는데 밖에까지 다 차 있습니다. 와, 지금 비가 굉장히 지금 많이 내린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가 호수라고 얘기는 했지만 원래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하면은 저희 동네 이제 침수되지 말라고 이렇게 또 만들어 놓은 곳이라고 하거든요. 여기 또 이렇게 또 많이 있고요. 그러면은 저기 또 딴 데도 가보자고요. 원래는 항상 말라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 비가 또 많이 내리면은 거기가 또 많이 찬다고 하거든요. 거기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미국을 보면은 여기 이제 서든 캘리포니아를 보면은 이런 수로 같은 곳이 있거든요. 수로 같은 곳에 원래는 항상 말라 있거든요. 항상 말라 있는데 제가 어제 저녁이 거의 다 됐을 때쯤에 가봤는데 완전히 강을 잃었더라고요. 강이 엄청나게 많이 크게 생겨가지고 물이 엄청나게 세게 이렇게 또 지나가는 것을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었는데 그만큼 지금 엄청난 강수량을 지금 보여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또 여기에도 조그만한 이런 리버 같은 게 있거든요. 이 리버 길이 있는데 그런데 여기도 항상 말라 있었거든요. 여기는 어떤지 한번 보자고요. 우와. 여기 또 얼마나 많이 비가 내려 있는지 한번 볼게요. 아, 저기는 또 여기 끝까지 못 가네. 여기 항상 말라 있는 곳인데 여기도 좀 찼네. 찼습니다. 찼어요. 우와. 오, 뭐야 이거. 뭐지? 저 무슨 동물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저 딴 데 가봐야 되겠다. 우와. 그리고 제가 항상 산책을 하다가 그 다리 건너는 곳 있지 않습니까? 여기 다리도 한번 봐야 되겠다. 제가 여기 항상 산책을 하다가 이 다리를 이렇게 항상 건너는데 여기 다리 밑에 항상 말라 있었거든요. 와, 드디어 이 다리가 제 구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와, 야, 여기 물이 엄청 찼네. 진짜 강처럼 변했습니다. 와, 진짜 비가 많이 내렸구나. 그러면은 또 저기에 수로가 있거든요. 저기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우와. 여기 항상 말라 있었던 곳인데 이렇게 비가 지금 많이 내렸다라는 게 진짜 신기하네요. 여기도 한번 여기 진짜 항상 말라 있었던 곳인데 보자고요. 와, 여기도 항상 돌밖에 없었는데 가득 차 있습니다. 우와, 장난이 아니다. 진짜 강이 되어버렸네. 여기는 진짜 돌밖에 안 보였었거든요. 와, 이야, 야, 저희 동네 비가, 그러니까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가 비가 별로 안 내리는 지역인데 이렇게 또 비가 많이 내리다 보니까 굉장히 또 신기합니다. 신기하고요. 어쨌든 지금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 비가 어마무시하게 지금 많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네, 또 몇몇 지역 홍수도 난 곳이 또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롱비치 지역, 네, 그리고 뭐 산타바바라 지역, 네, 그리고 뭐 맨하튼 비치 뭐 이런 곳들에서 비가 또 많이 내리다 보니까 홍수가 나가지고 네, 차가 침수가 되는 등 그런 것들이 또 네,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니까 네, 여러분들 네, 운전하실 때 네, 정말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네, 그러면은 저는 네, 집에 가가지고 네, 다시 뉴스를 알려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 네, 좀 이따 봬요. 네,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또, 네, 제 스튜디오, 네, 제 방에 이렇게 또 왔으면서, 네, 그러면서 오늘, 네, 미국에 있는, 네,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네, 프론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서 오늘 또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 중에 하나가 이 트럼프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고 있으면서 아시다시피 이 트럼프를 보면은 굉장히 많은 이 기소권이 이렇게 또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그중에서도 트럼프가 지난 대선에서 대선 결과를 이렇게 또 번복을 하면서 이거는 뭐 사기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이 트럼피들을 모아가지고 1월 6일 의사당 난입 사건을 이렇게 또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그 사건에 대한 그 기소권에 대해 가지고 트럼프는 계속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나는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에 대해 가지고 면책권이 있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오늘 이 수프림 코트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트럼프는 임뮤니티가 없다. 네, 이 면책권, 네, 그런 것 따위 없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왔고 있네요.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것에 대해서 면책권이 주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그런 소리죠. 네, 트럼프가 얘기를 하는 것은 자신은 이 법보다 위에 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인데, 하지만 법은 이 사람들의 앞에 있어가지고 모두 다 평등하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도 예외는 아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 이 대법원에서는 트럼프는 면책권 따위는 없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여기 뉴스에서 보시다시피 트럼프가 지난 1월 6일 의사당 난입 사건 때 좀 이제 주동자로 이렇게 또 지목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에 대한 면책권은 없다라는 식으로 지금 이 대법원에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트럼프가 이 대선 출마 자격에 대한 그런 재판도 이렇게 또 있지 않습니까? 그 재판에 대해 가지고 이제 또 조만간 이제 결론이 이렇게 또 날 거라고 하네요. 이 대법원에서 이렇게 또 결론을 내린다고 하면은 트럼프가 대통령 후보에 올라가든지 아니면은 대통령 후보에서 이렇게 또 떨어지든지 간에 그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미국에는 좀 대혼돈을 이렇게 또 줄 것 같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왔고 있습니다. 우선 미 연방 대법원에서는 이제 8일 이제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 이제 8일에 뭐 트럼프랑 뭐 다 해가지고 뭐 구두 변론 같은 거 이렇게 또 하고 그리고 이제 몇 주 안에 이제 결론을 이렇게 내린다고 하거든요. 이제 그 결론을 이렇게 또 내린다고 하면은 트럼프가 이 대통령 후보로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이런 이제 재판이 이렇게 또 내리게 될 터인데, 트럼프가 이 대통령 후보로 이제 못 올라간다고 하면은 이제 공화당에서 엄청난 반발이 나오겠죠. 네, 아시다시피 지금 공화당이 경선을 이렇게 또 치루어지고 있으면서 지금 현재로서는 트럼프가 공화당에서 이제 대선 후보로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대선 후보로 지금 올라와 있으면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 트럼프가 가장 대선 후보로 인기가 가장 많고 그리고 이 니키 헤일리가 이렇게 또 있기는 있지만,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 트럼프가 대선 후보로 나온다라는 것은 기정사실화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확실시 이 트럼프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그런데 이렇게 또 이 대통령 후보 자격에도 원래 되지도 않는다라는 그 판결이 내려진다고 하면은 공화당에서 엄청난 반발을 살 것이고,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엄청난 혼란을 이렇게 또 야기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가지고 혹시나 이제 만에 하나 뭐 이런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트럼프가 걸려 있는 수많은 이 기소권들에 대해 가지고 트럼프가 이제 진다고 하면은 이제 마지막 남은 후보로 니키 헤일리가 이렇게 또 올라와 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이랑 이렇게 또 대선 후보로 이렇게 또 붙는다고 하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질 가능성이 또 굉장히 높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수많은 미국인들이 바이든 대통령은 나이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좀 싫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또 굉장히 많기 때문에 50대인 이 니키 헤일리를 이렇게 또 많이 뽑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가지고 혹시나 그런 이제 시나리오로 된다고 하면은
야, 진짜 이것도 엄청나게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또 바뀌지 않을까, 네, 미국이, 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어쨌든 간에, 네,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트럼프만, 네, 좀 아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어쨌든 또 요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 미국인들 중에 네, 반 이상, 65% 정도는 대선이 치러지기 전에, 네, 우선, 네, 이 트럼프가 걸려있는, 예, 이 기소권들에 대해 가지고, 네, 특히 이 대선 불복에 대한 그 기소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재판 선고부터 하자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네,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결과가 이렇게 또 나왔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미국인들 중에 한 75% 정도는 트럼프가 만약에 이렇게 대통령 선거를 해가지고 트럼프가 진다고 하면은 트럼프는 또 그렇게 얘기를 할 것이다. 네, 트럼프는 이 선거는 가짜이고 사기 선거가 맞다라고 또 얘기를 할 것이다. 라고 네, 미국인들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뭐 당연하겠죠. 네, 저번 선거에서도 네, 지가 치니까 이거 가짜야. 이번 선거는 아주 그냥 사기로 치러진 것이야. 라고 이렇게 또 대선 결과에 대해 가지고 이제 불복을 하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이번 선거에서도 만약에 트럼프가 진다고 하면은 또 그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많은 미국인들 65% 정도는 이 대선을 치르기 전에 이 대선 결과 이 번복한 것에 대해 가지고 대선 결과 불복한 것에 대한 재판이나 먼저 깨끗이 하는 게 좋지가 않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리고 만약에 그 수많은 이 트럼프가 걸려있는 이 기소권들에서 다 진다고 하면은 트럼프는 절대로 대통령의 당선이 될 수도 없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 미국인들 중에 수많은 이 트럼프를 지지를 하는 그 사람들 중에 트럼피 아닌 사람들이요. 트럼피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트럼프를 찍을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 말고 그냥 이제 트럼프 지지자들을 본다고 하면은 좀 정신이 올바른 그런 이 트럼프 지지자들을 본다고 하면은 만약에 트럼프가 이런 수많은 기소권들에서 이제 다 패소를 한다고 하면은 이제 다 진다고 하면은 나는 트럼프를 뽑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트럼프가 모든 기소권들에서 진다고 하면은 뭐 당연히 대통령 후보로도 나올 수가 없겠죠. 그리고도 이렇게 또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미국인들이 트럼프를 안 뽑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아주 그냥 즐거운 결과가 계속해가지고 쭉쭉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트럼프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트럼프가 지금 수많은 기소권들에 이렇게 또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기소권들 중에서도 지금 계속 이렇게 또 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 진 캐롤이랑 이렇게 이 기소권에 대해서도 디페메이션, 이 명예훼손에 대한 그런 기소권도 지고 그리고 이 성추행 건에 대해서도 지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만 배상금 이 판결이 난 게 뭐 8,500만 달러 정도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 밖에도 걸려있는 이 기소권들 중에 커다란 거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뉴욕 지금 검찰이 이 트럼프가 사기를 쳤다. 트럼프가 운영을 하고 있는 이 건물들에 대해 가지고 이 자산을 부풀려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금액을 은행으로부터 이렇게 또 빌리게 되면서 그거는 명백한 사기다라고 하면서 지금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에 대해 가지고 만약에 이 트럼프가 진다고 하면은 트럼프는 대략 한 400 밀리언 달러, 4억 달러라고 합니다. 4억 달러, 400 밀리언 달러의 배상금을 물게 될 수도 있다. 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지면은 400 밀리언 달러 그리고 뭐 85 밀리언 달러 해가지고 485 밀리언 달러 4억 8,5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이렇게 또 물게 된다고 하면은 트럼프는 아마 파산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하거든요. 아주 그냥 기분 좋은 이런 이제 판결들이 앞으로 계속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기대를 해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트럼프는 죽을 똥 살똥 하면서 이번 대선에서 이기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대선에서 이겨야지만 자신이 대통령이 되어야지만 이 수많은 기소권들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자신이 이제 돈을 내지 않도록 이렇게 대통령이 되면 또 여러 가지 또 권한이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또 만들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래가지고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무조건 이기려고 엄청난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계속 이렇게 또 연설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리고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는 지금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까지 대선 활동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이 트럼프 만약에 지면은 진짜 트럼프는
파산하고 트럼프가 일궈낸 그 수많은 그 비즈니스들이 완전히 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트럼프가 하고 있는 수많은 뭐 거의 대부분 이 부동산에 관련이 된 그런 사업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해외 있지 않습니까? 해외 부동산에다가 굉장히 많은 뭐 투자 같은 거, 뭐 사업 같은 걸로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아마도 그런 이제 사업을 하면서도 이제 자신이 대통령 후보로 이렇게 또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지위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해외 사업도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꼭 대통령이 되어야지만 트럼프의 비즈니스들이 계속해가지고 잘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트럼프는 파산이겠죠. 여기 뉴스에서 보시다시피 파산을 이렇게 또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엄청나게 많은 이런 배상금들을 내야 하고 그 수많은 기소권들에 대해서 이제 다 지고 그러면은 파산할 수밖에 없겠죠. 낼 돈이 없겠죠.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난 대선 때, 지지난 대선 때요. 2016년도에 트럼프가 대선에서 성공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수많은 기부금들을 이렇게 또 받았기 때문에 대선에서 이겼었거든요. 이겨가지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수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그 수많은 기부금들을 보면은 NRA 있지 않습니까? 이 미국의 총기협회, 이 NRA에서 엄청나게 많은 이 금액을 지원을 해줬었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이 NRA를 본다고 하면은 이 NRA에서 부패도 굉장히 있었었다고 하고요. 제가 얼마 전에 뉴스에서 말씀드렸을 때 이 NRA 회장이 이런 뭐 돈 같은 이런 뭐 기금들을 뭐 따로 쓰고 뭐 그랬다고 했나? 그래가지고 이 NRA 부패가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NRA 안에서도 또 파가 이렇게 또 나뉘어가지고 이렇게 또 싸운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NRA 자체 내에서도 너무나 혼란스럽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뭐 기금 같은 것들도 예전보다는 훨씬 더 없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대선에는 트럼프를 이렇게 또 도와줄 만한 그런 이제 기금들이 별로 남아있지 않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트럼프는 이번 대선에서 쓸 수 있는 이런 뭐 기부금들 같은 거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예전보다는 훨씬 더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미국에서의 이 대선을 보면은 돈이 또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광고를 또 엄청나게 많이 해야지만 자신을 또 많이 알리고, 그리고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그래야지만 이 대선에서 성공을 할 수가 있는데, 돈이 또 많이 들어가는데 이 돈이 이 트럼프가 좀 딸린다고 하면은 트럼프는 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NRA에서도 기부금을 예전보다는 좀 덜해. 거기에다가 지금 이 트럼프가 엄청나게 많은 기소권이 이렇게 또 걸려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 변호사 비용으로 지금 이 기부금을 이렇게 또 쓰고 있거든요. 이 정치 이 기부금을 이렇게 또 쓰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는 이제 날이 가면은 갈수록 이런 이제 기부금들이 계속 이렇게 또 줄어들면서 뭐 대외 활동 같은 거 좀 덜하고 그런다고 하면은 트럼프가 질 가능성이 또 굉장히 또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지금 좀 기분 좋은 그런 뉴스들이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보면은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니키 헤일리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공화당 내에서 이렇게 또 경선이 치러지고 있으면서 유일한 대항마, 트럼프의 유일한 이 공화당 내에서의 대항마인 니키 헤일리가 이제 끝까지 가겠다 라고 하면서 지금 계속해가지고 이 트럼프에 대해 가지고 좀 뭐 나쁜 말도 해대고 아주 그냥 보기 좋은 그런 그림을 이렇게 또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트럼프의 열렬한 지지자들, 이 트럼피들 있지 않습니까? 이 트럼피들이 니키 헤일리에 대해 가지고 엄청난 공격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공격과 그리고 실질적인 이런 위협 같은 것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니키 헤일리는 이 시큐리티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이 미국의 이 시큐리티 서비스한테 나 좀 보호 좀 해달라라고 이렇게 또 요청을 했다고 하네요. 역시 이 트럼프를 이렇게 또 지지를 하는, 그러니까 이 트럼피들이요, 그냥 정신이 올바로 박힌 이 트럼프를 지지를 하는 사람들은 만약에 트럼프가 이 수많은 기소권들에서 지면은 나는 트럼프 지지하지 않겠다, 나는 트럼프를 뽑지 않겠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말고, 무슨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트럼프를 무조건 찍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트럼피들을 보면은 이런 좀 극단적인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런 이제 구구파들이 또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니키 헤일리가 지금 계속 이렇게 또 경선에서 끝까지 가겠다 라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 트럼피들이 이 니키 헤일리를 계속 이제 공격을 하는 게 아닌가, 위협을 계속 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이런 트럼피들은 싹 다 잡아다가 제발 좀 콩밥 좀 시계 좀 먹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 트럼피들을 이렇게 계속 자극을 하는 그 사람을 보면은 트럼프거든요. 트럼프가 계속해가지고 니키 헤일리를 좀 공격을 하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트럼피들이 진짜 실제로 이렇게 또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 와중에 인디펜던트 이 뉴스에서는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 있지 않습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 프랑스의 마크론 대통령 있지 않습니까? 이 마크론 대통령을 얘기를 해야 하는데 그 이름을 미테란드라는 그 이름으로 이렇게 또 바꿔서 이렇게 또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미테란드라는 이 사람을 보면은 1996년도에 사망을 한 사람이라고 하네요. 지금 현직 대통령이 마크롱 대신에 28년 전 대통령이었던 미테란드라는 그 사람의 이름으로 이렇게 또 말을 잘못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 이 바이든 대통령 너무나 늙어가지고 제대로 생각도 못하고 있고 지금이 1996년도인 줄 아느냐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이 바이든 대통령을 공격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것 봐라, 제대로 생각도 하지도 못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이렇게 또 앉혀두고 있는 게 말이나 되느냐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런데 이것은 트럼프도 마찬가지거든요. 트럼프도 좀 나이가 또 많이 들다 보니까 말 실수 같은 것도 많이 하거든요. 이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나 바이든 대통령이나 나이 때문에 좀 많은 공격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기도 뉴스에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미국인들 중에 한 76% 정도는 바이든 대통령 나는 나이가 너무나 걱정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트럼프에 대해서는 61% 정도가 트럼프가 지금 걸려있는 그 기소권에 대해 가지고 나는 굉장히 걱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두 대통령 후보들, 이 둘 다 좀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인들이 좀 많이 싫어하는 그런 대통령 후보가 아닌가. 한 분은 나이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이 기소권에 걸려 있어가지고 수많은 이 불법적인 행위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나온다라는 것 그 자체가 진짜 말도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둘 다 미국인들은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는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이 바이든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있으면서 좀 문제가 많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미국의 이 국경선 있지 않습니까? 이 멕시코 국경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것에 대한 정치적인 리스크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면서 이 민주당하고 이 공화당 이 상원 의원에서 굉장히 또 얘기를 또 많이 나눴다고 합니다. 많이 나누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 멕시코 국경선에 대해 가지고 그 경계선을 강화를 하는 그런 법안을 거의 이제 합의를 봤다고 하거든요. 거기에 맞물려 가지고 이 우크라이나 지원해주는 그 안에 대해서도 거의 마무리가 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트럼프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아니 그거를 만약에 통과를 시켜준다고 하면은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이 정권이 계속해가지고 이제 잘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내 입지가 좁아진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트럼프는. 그래가지고 이 트럼프를 지지를 하는 이 상원 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상원 의원들한테 그 안건에 대해 가지고 절대 통과시키지 말게 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뭐 수개월 동안 얘기가 굉장히 많이 되어 가지고 이제 거의 통과만 앞두고 있었는데 아마도 통과가 되지 않을 것 같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우크라이나가 이제 지원을 받을 뻔했었던 그런 이제 지원금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이 트럼프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불안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보면은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블링컨 장관 있지 않습니까? 블링컨 장관은 어제 이 사우디아라비아에 가가지고 빈살만이랑 이렇게 또 만나가지고 지금 이 이스라엘 가자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에 대해 가지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면은 좋을지에 대한 그런 얘기도 이렇게 또 나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랑 그리고 이 하마스 무장 조직이랑 이 전쟁을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이제 이 전쟁이 끝난 뒤에 어떻게 할지에 대한 그런 이제 얘기도 이렇게 또 나눴다.
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오늘은 이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떠나가지고 이 이집트 있지 않습니까? 이집트에 이렇게 또 갔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이스라엘 이 국경 근처에 있는 그 나라들을 이렇게 또 방문을 하고 있는데, 이집트에 가가지고 이 대통령이랑 만나가지고 이 이스라엘 이 하마스 무장 조직이 전쟁에 대해 가지고 이 전쟁이 끝나면 어떻게 할지에 대한 그런 얘기를 이렇게 또 나누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이 미국 정부는 이스라엘 전쟁을 빨리 끝내려고 지금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이 전쟁이,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이 이스라엘 전쟁이 빨리 끝나야지만 이 대선에서 어느 정도 좀 우위를 이렇게 또 가질 수가 있거든요. 전쟁이 끝나야지만 이 국민들로부터의 이 지지를 더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전쟁을 빨리 끝내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전쟁이 끝나고 어느 정도 이 평화가 찾아와야지만 주식시장이 또 오를 것이지 않습니까? 주식시장이 올라야지만 이 미국 국민들의 주머니가 좀 두둑해져야지만 정부를 또 지지를 해주거든요. 그래야지만 이 바이든 대통령이 선거에서 이렇게 또 이길 수가 있지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이 중동을 보면은 중동에서는 계속해가지고 어마무시한 잡음이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로이터 통신에서는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예멘 후티 반군 있지 않습니까? 예멘 후티 반군이 어제는 이 홍해에 있는 미국이랑 그리고 이 영국의 선박에 대해 가지고 또 미사일 공격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미사일 공격을 하고 그리고 선박에 대해 가지고 데미지를 줬다 라면서 이 후티 반군이 지금 주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후티 반군들 아직도 덜 맞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뉴스에서 보면은 어제도 미군이 주도를 하고 있는 이 다국적 군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는 또 후티 반군에 대해 가지고 미사일 같은 거를 이렇게 또 날렸다고 하네요. 아마도 당분간 몇 달 동안 계속해가지고 이 후티 반군에 대해가지고 미사일 공격 계속 이렇게 또 들어가면서 이 후티 반군이 다시는 이 선박에 대한 공격을 할 수 없을 때까지 공습을 가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중동에서는 계속해가지고 이런 이제 컨플릭트들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좀만 잘못된다고 하면은 커다랗게 이렇게 또 전쟁이 발발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런데 대선이 또 이렇게 또 껴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그거를 최대한 막으려고 하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이 이란을 치려고 했지만 지금 치지 않고 그 주변에서만 이런 밀리셔들, 이런 테러리스트들만 이렇게 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보면은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영국의 찰스 3세 왕이라고 해야 되나? 이 국왕이 이렇게 또 있지 않습니까? 이 찰스 3세가 어제 또 뉴스에서 또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암 있지 않습니까? 암에 이렇게 또 조기 발견을 이렇게 또 하게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어제 뉴스에서 어마무시하게 또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이 찰스 3세가 영국의 왕이면서 그러면서 좀 나이도 많지 않습니까? 이 엘리자베스 2세 그 여왕님이 또 굉장히 또 오래 사시다 보니까 왕을 이렇게 또 물려받게 되면서 좀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렇게 또 받다 보니까 이 건강에 대해서도 계속해가지고 이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죠. 걱정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또 암에 이렇게 또 걸렸다고 하니까 또 뉴스에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렇지만 이 영국의 총리가 나와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데, 이 찰스 3세 이 암이 발견이 되기는 됐지만 조기에 발견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다행이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이 미국하고 이 중국을 보면은 계속해가지고 좀 많은 무역 전쟁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미국에서는 반도체에 대한 그런 이제 기술에 대한 제재를 중국에다가 대고 지금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이 반도체 생산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이제 좀 늦어질 것 같다. 이제 뭐 최첨단 반도체는 만들 수가 없을 것 같다 라고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그런데 아시다시피 작년에 이 화웨이에서 이 핸드폰을 이렇게 또 만들어 냈는데, 이 반도체 칩을 보니까 7나노미터 칩을 이렇게 또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아니 미국이 이렇게 제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중국의 이 반도체 굴기는 계속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많이 나왔었는데,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중국에서 이제 올해는 아마도 이 반도체 5나노미터짜리 훨씬 더 이 첨단 반도체이죠. 5나노미터 반도체 칩을 아마도 생산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네요. 네, 와, 이 중국, 미국이 엄청나게 제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5 나노미터까지의 반도체를 올해부터 이렇게 또 생산을 할 수도 있게 된다고 하니까 와, 정말 대단한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네, 미국에서는 계속해가지고 열심히 이 중국에 대한 제재를 더 빡시게 해가지고 요런 이제 반도체 더 이상 만들지 좀 못하게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계속 이대로 가다가는 중국이랑 이제 미국이랑 이렇게 또 같아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런데 격차는 계속 이제 벌어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빨리 좀 더 벌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면서,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는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어제 인도 있지 않습니까? 인도에서 이 폭죽을 만드는 그 공장 있지 않습니까? 그 공장에서 불이 나는 바람에, 그런데 폭죽 공장이다 보니까 불이 또 이렇게 또 크게 나면은 폭죽이 전부 다 이렇게 또 터질 것이지 않습니까? 폭탄 터지듯이 엄청나게 이 폭죽이 터지면서 어제 이 공장에서 11명이나 사망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11명이 사망을 하고, 그리고 이 폭죽들이 엄청나게 또 많이 터지다 보니까 150여 명 가량이 이렇게 또 부상을 당했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야, 요런 이제 폭죽을 만드는 이런 공장들은 정말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런 사건이 이렇게 또 벌어졌다고 하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상가구인의 명복을 빌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는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미국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이 SNS 서비스를 보면은 이 틱톡이지 않습니까? 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틱톡을 가장 이렇게 또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 틱톡에서 아시다시피 가장 인기가 많았었던 거를 보면은 플렉스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제 고급 레스토랑에 가가지고 이런 것을 먹는다. 나는 고급 호텔에 간다. 라는 그런 이제 사진들이나 영상이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게 되면서 인기를 또 굉장히 많이 얻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그런 이 럭셔리 아이템들, 이런 뭐 럭셔리 경험들, 뭐 사진이나 영상이 인기를 얻는 게 아니라, 최근 들어서는 이 틱톡에서 인기가 얻는 이 영상들을 보면은 내가 얼마만큼 이제 세이브를 했는지에 대한 그런 영상들이 엄청나게 지금 인기를 얻고 있다. 트렌드를 이렇게 또 타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는 어느 정도 사람들이 주머니에 돈이 또 두둑하게 있다 보니까 이런 뭐 럭셔리 같은 것들, 이런 또 경험하는 것에 대한 그런 영상들을 이렇게 또 많이 올렸다면은, 이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나면서 고금리가 되면서 사람들의 주머니에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틱톡에서는 그 시대를 반영을 하듯이 이제 럭셔리 아이템의 영상 트렌드가 이제 지나가고, 돈을 어떻게 하면 세이브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영상이 지금 인기를 이렇게 또 얻고 있다고 하네요. 저 또 그런 거 잘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또 돈 아끼는 것도 잘하는데, 그런 영상들을 또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는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인가? 그때 이제 미국에 있는 이 대학들에서 SAT나 그리고 이 ACT 있지 않습니까? 이 미국의 수능 시험이라고도 하는 그 시험 점수를 우리는 이제부터 보지 않겠다. 라고 했었거든요. 미국에 있는 수많은 대학들에서. 그런데 이제 여기 뉴스에서 보면은 이 아이비 리그들에 있는 그런 대학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학교들에서 또다시 이 SAT 점수나 이 ACT 점수를 다시 보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예전에는 이 SAT 점수를 보지 않겠다라고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돈이 많은 이런 부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 부자들의 아이들을 보면은 이런 학원들 같은데 엄청나게 또 보내가지고 이 SAT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제 문제들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불평등을 초래를 한다라고 하면서 이 SAT 점수를 보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 SAT 점수를 보지 않으니까 이 미국에는 수많은 학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학교는 굉장히 어렵고 어느 학교는 굉장히 쉽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알아볼 수가 없거든요. 다 알아볼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모두 다 볼 수 있는 그 시험을 봐야지만 어느 정도 그를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아이비 리그들에서는 이 시험들을 이렇게 또 보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많은 학교들에서 점수를 이렇게 또 4.0 받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사람들끼리도 또 이렇게 또 갈라야 하지 않습니까? 그 가르는데 이제 척도를 이 SAT 점수로 이렇게 또 보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간에 또다시 이 SAT 학원들이 다시 또 엄청나게 성행을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여기 캘리포니아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캘리포니아가 지금 미니멈 웨이지가 16달러거든요. 2만원이에요, 2만원. 1시간 일하면 2만원을 이렇게 또 받는데 16달러인데, 그런데 이제 오는 4월달 있지 않습니까? 4월달부터는 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패스트푸드점들 있지 않습니까? 이 패스트푸드점들에서 일하는 그 사람들의 미니멈 웨이지가 20달러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20달러. 26,000원. 시급이 26,000원이에요. 20달러로 이렇게 또 올라가게 되면서 이 캘리포니아 내에 있는 패스트푸드점들의 가격이 아마도 급등을 할 것 같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또 보고 있는 게, 이렇게 패스트푸드점들에서의 미니멈 웨이지가 20달러까지 올라가면은 아마도 이제 다른 비즈니스들에 대한 이런 이제 미니멈 웨이지도 같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다고 하거든요. 아시다시피 이런 패스트푸드점들에서 일하는 게 이제 가장 좀 아무런 기술이 없어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잡으로 이렇게 또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가장 쉬운 일로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는 가운데, 그런 잡이 20달러를 받으면은 지금 미니멈 웨이지가 16달러인데 다른 비즈니스들도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캘리포니아가 아시다시피 생활 물가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올릴 수밖에 없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여기 뉴스에서 보면은 지금 이 캘리포니아 어마무시한 비를 내리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어트모스페어 리버라고 해가지고 이 대기의 강이라고 해가지고 구름대들이 엄청나게 이 캘리포니아로 넘어오게 되면서 지금 비를 엄청나게 지금 내리고 있거든요. 지금 20년 만에 최대 강우량을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비 피해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으면서 이 비 때문에 사망한 사람들이 지금까지 한 3명 정도가 이렇게 또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 뉴스에서 보시다시피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몇몇 지역에는 이렇게 비가 너무나 또 많이 내리다 보니까 머드 슬라이드, 이 산사태 같은 것들이 이렇게 또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차량이 잠기는 등, 집들이 피해를 입는 등 그런 재산 피해가 또 많이 났다 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면은 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이런 도로 사정을 보면은 도로가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도로가 많이 안 좋아가지고 항상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면은 이 파톨들 있지 않습니까? 이 도로에 구멍 생기는 거, 파톨들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이 자동차가 파토를 또 이렇게 또 큰 거를 지나면은 차가 이렇게 또 망가지고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량들 이렇게 또 망가지는 것들도 굉장히 많고, 이것 때문에도 사고가 이렇게 또 일어나는 것들도 이렇게 또 많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운전을 하실 때 정말 이 파톨 같은 거 조심히 잘 살피면서 운전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스피딩, 이 고속으로 달리는 게 가장 위험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비가 내릴 때에는 당연히 차도 굉장히 잘 미끄러질 것이고, 그리고 빨리 가다가 이 파토를 이렇게 또 밟으면은 또 차가 완전히 또 망가질 수도 있고, 타이어가 빵꾸가 날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좀 천천히 다니는 게 중요하지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서던 캘리포니아 이 산간 지역을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지금 눈이 내리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산간 지역들에 있는 이 학교들은 휴교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눈이 너무 많이 내리다 보니까 학교를 이렇게 또 열 수가 없겠죠. 이 스쿨버스 같은 것들도 이렇게 또 다닐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집에서 쉬고 있다고 하네요. 산간 지역에 있는 애들은 굉장히 또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간에 지금 여기 서던 캘리포니아에 서던 캘리포니아 뿐만이 아니라 이 놀던 캘리포니아에서도 비가 이렇게 또 많이 내리고 있으면서
지금 잠긴 곳이 또 많다고 하거든요. 홍수가 나게 되면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또 산간 지역에는 폭설도 이렇게 또 내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 비가 아마도 이제 목요일까지 내일 모레까지도 이렇게 또 올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냥 집안에 있는 게 가장 좋지가 않나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여기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미 서부 지역을 보면은 특히 캘리포니아로 이렇게 또 중심으로 해가지고 미 서부 지역의 집값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 서부 지역에서는 2차 대전 이후로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서부 지역을 보면은 계속 이렇게 또 인기가 많으면서 아무래도 또 해안가도 있고 여기 캘리포니아가 또 인기가 또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또 이주를 하게 되면서 이사를 이렇게 또 오게 되면서 인구가 계속해서 늘었다고 하거든요. 2차 대전 이후로. 그런데 2차 대전 이후로 첫 번째 인구 감소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이 생활비 때문이라고 합니다. 생활 물가, 그리고 집값이 너무나 비싸다 보니까 그리고 집값이 비싸면은 당연히 렌트비도 비싸죠. 그러면은 생활비도 비싸고 이 생활비가 너무나 비싸다 보니까 도저히 살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미 남부로 이렇게 많이들 이사를 간다고 하네요. 미 남부라고 하면은 뭐 텍사스죠. 뭐 텍사스, 뭐 플로리다 이런 데로 굉장히 지금 많이 이주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수많은 이 서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뭐 남부 지역으로 이렇게 또 이사를 가게 되면서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이사 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 연 인컴이 12만 달러 정도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굉장히 좀 덜 버는 사람들이 이사를 가는 것이 아니라 돈을 어느 정도 버는 사람들도 이사를 굉장히 지금 많이 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다시 말해가지고 그만큼 여기 서던 캘리포니아 뿐만이 아니라 여기 서부 지역으로 해가지고 생활비가 그렇게 비싸다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의 미국 주식시장은 혼조세로 이렇게 또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는 0.2%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어제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바운스를 해가지고 살짝 올라간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S&P 500은 거의 뭐 변동이 없습니다. 0이고 그리고 나스닥은 0.1% 정도 하락을 하고 있네요. 뭐 거의 변동이 없이 이렇게 또 출발하고 있는 가운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파월 의장이 주말 동안에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들은 이 금리 내리는 거 아마도 당분간 안 할 것 같다. 좀 기간을 늘릴 것 같다. 시작을 하는 것을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주식시장 어마무시하게 내려갔죠. 어쨌든 여기 S&P 500은 조금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는데 내려갔다가 조금 오르는 등 뭐 거의 변동이 없이 이렇게 또 있기는 있지만 어쨌든 이 S&P 500은 엊그저께가 아니구나. 저번 주 금요일에는 역대 최고치를 이렇게 또 갱신을 했거든요. 어쨌든 이제 너무나 많이 올랐다 보니까 지금 살짝 이렇게 또 내려간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이 파월 의장도 아무래도 이 미국의 이 주식시장이 너무나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렇게 또 얘기를 한 게 아닌가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리고 실제로도 이 파월 의장은 웬만해서는 금리 인하하는 것을 아마 6월달 이후로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파월 의장이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6개월 이상 꾸준히 내려가는 게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은 금리 인하를 하지 않겠다라고 했거든요. 이 꾸준히 내려가야지만 인플레이션이 2%대까지 그것이 보여야지만 금리 인하를 시작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도 6월달부터 금리 인하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올해 안에는 3차례 정도 금리 인하를 이렇게 또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아마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투자자들이 어제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이렇게 또 빼게 되면서 이 다우존스가 많이 내려갔죠, 어제는. 그러면서 여기 뉴스에서 보면은 요즘 들어가지고 최근 들어가지고 뭐 2023년도 이렇게 또 합해가지고 이 크레딧 카드 유저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연체율도 지금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스트레스가 지금 굉장히 심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렇게 된 이유는 금리, 고금리에다가 거기에다가 이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버는 것은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지만 지금 스펜딩이 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고금리에다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아. 물가가 굉장히 높아.
그러다 보니까 쓸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지금 크레딧 카드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 그리고 연체율도 계속 많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렇게 파이낸셜 스트레스가 많이 된다고 하면은 경기 침체가 살짝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 이 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크레딧 카드 이 뎁을 보면은 1.13 트릴리언 달러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가지고 어마무시하게 지금 빚을 끌어다가 크레딧 카드 빚이요. 이자율이 굉장히 높은 이 크레딧 카드를 엄청나게 지금 많이 갖다 쓰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인데, 야,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 크레딧 카드 회사들도 돈을 또 짭짤하게 벌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미국하고 이 중국을 보면은 세계에서 가장 큰 이 두 개의 주식 시장이 이렇게 또 있지 않습니까? G2의 이 주식 시장을 보면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중국이 엄청나게 지금 쫓아오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뭐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이 중국에 대해 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제재도 많이 하고 있고, 뭐 기술들에 대해 가지고 반도체에 대해 가지고도 뭐 기술 이전하는 것을 이렇게 또 막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의 시총이 지금 계속해서 많이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의 시총이랑 그리고 이 미국에 있는 이 주식들의 이 시총을 보면은 거의 2배가량 차이가 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최근 들어가지고 이 미국에서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 IRA 액트라고 해가지고 미국에서 생산을 해야지만 굉장히 많은 이런 보조금을 준다라고 해가지고 뭐 태양열 기업도 미국에다가 공장을 엄청나게 많이 짓고, 뭐 배터리 기업도 공장을 엄청나게 많이 짓고, 그리고 뭐 자동차 산업 같은 것들도 공장을 굉장히 많이 짓고 있고, 거기에다가 반도체 공장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미국에다가 이렇게 또 짓고 있으면서 이 미국에다가 지금 투자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시총 같은 것들도 굉장히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런 테크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테크 기업들을 보면은 이 미국에서 이 IA 붐이 불게 되면서 이 인공지능에 대한 붐이 불게 되면서 이 IA에 대한 이 관련이 된 그 주식들이 엄청나게 지금 폭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총의 차이가 더욱더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에 반해 가지고 중국에 있는 이런 이 테크 기업들을 보면은 알리바바나 뭐 텐센트나 그런 기업들을 보면은 예전만큼은 아니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주식들이 이렇게 또 계속 많이 내려가고 있으면서 지금 이 미국하고 이 중국의 시총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계속 이대로 쭉쭉 달려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또 이 팔란티어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팔란티어를 보면은 이 AI 플랫폼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으면서 방산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전 세계에는 전쟁이 또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이 계속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요즘 들어가지고 이 AI가 엄청나게 급부상을 하고 있으면서 거기에다가 이 팔란티어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전쟁이 계속 이렇게 또 나고 있다 보니까 전쟁이 이렇게 계속 벌어지고 있는 한 팔란티어는 돈을 계속 더 잘 벌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어제 이 팔란티어 주가 25% 오늘도 25% 정도 주가가 폭등을 하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팔란티어 주가 작년에 다 팔았는데 말이죠. 야, 이 작년에 완전 바닥일 때 팔았거든요. 짜증이 살짝 나고요. 요즘 들어가지고 제가 주식 투자하는 것마다 지금 헛발질을 어마무시하게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가슴이 이렇게 또 아플 수가 없네요. 그러면서 오늘도 여기 또 해고에 대한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이 덕큐 사인이라고 해가지고 이 인터넷상으로 이렇게 사인을 해서 이렇게 또 주고받는 그런 이제 앱이 있거든요. 이 도큐 사인이라고 하는 아시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 사람들이 이 직장에 나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뭐 서류 결제할 때나 그럴 때 이렇게 또 사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만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다큐 사인이라고 하는 이 기업이 엄청나게 급부상을 하게 되면서 주식도 굉장히 많이 올랐었거든요. 뭐 어쨌든 간에 이 다큐 사인을 보면은 최근 들어가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덜하지 않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어쨌든 간에 아시다시피 올해 들어가지고 기술 기업들에 대한 엄청나게 많은 해고들이 이렇게 또 단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다큐사인이 어제 같은 경우에는 6% 정도 직원들의 수 6% 정도를 해고를 하기로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대략 한 440여 명 정도가 이렇게 또 된다고
된다고 하는데, 또 테크 기업들에 대한 해고 소식이 이렇게 또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요즘 들어가지고 올해 들어가지고 계속해가지고 이 AI 경쟁이 엄청나게 지금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AI에다가 이제 투자를 하려고 해고를 비용 절감을 이렇게 또 많이 한다고 하거든요. 거기에다가 이 과잉으로 고용이 또 많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자르고 거기에다가 지금 고금리이지 않습니까? 금리가 또 많다 보니까 또 나갈 것이 많단 말이에요. 기업들이 이렇게 또 지출 비용이 엄청나게 또 많이 상승을 하게 되면서 해고를 앞으로도 아마도 계속 이렇게 또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간에 올해가 지금 한 달이 지났지 않았습니까? 한 달이 지났는데 이 테크 기업들에서 32,000여 명 정도를 지금 해고를 했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지금 엄청나게 많이 해고가 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테슬라 같은 경우를 보면은 테슬라는 어제 8% 정도 폭락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테슬라 주식이 이렇게 또 8%나 폭락을 한 이유는 또 어느 한 투자은행에서 다운그레이드를 했다고 하네요. 테슬라 주식이 이렇게 또 다운그레이드를 하게 되면서 테슬라 주식이 이렇게 또 급락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또 아시다시피 이 일론 머스크에 대한 리스크가 또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일론 머스크가 이 불법적인 마약을 했다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일론 머스크 리스크 거기에다가 다운그레이드 거기에다가 이 전기차들에 대한 수요가 많이 지금 낮아지고 있어가지고 테슬라 주식 많이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8개월 만에 최저치를 이렇게 또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테슬라 주식 8%가 아니라 4% 급락 어제 4% 급락을 하고 오늘은 반등을 해가지고 뭐 1.4% 정도 이렇게 또 오르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가지고 이 엔비디아를 보면은 어제 같은 경우에는 $700를 터치를 했다고 합니다. 이 엔비디아가 이제 조만간 이 어닝 이 실적 발표를 이렇게 또 하는데 실적 발표 전에 $700 살짝 터치를 하고 오늘은 살짝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엔비디아는 역대 최고치를 계속 이렇게 또 갱신을 하고 있거든요. 어제는 이 골드만삭스에서 이 엔비디아에 대해 가지고 이 목표가를 이렇게 또 상향 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엔비디아 주가가 한 5% 정도 급등을 해가지고 $700 살짝 찍고 이렇게 또 내려왔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엔비디아가 시총을 보면은 지금 이 미국에서 5번째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마존 있지 않습니까? 4위 시총 4위인 이 아마존을 지금 넘보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거든요. 야, 엔비디아 진짜 대박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 도요타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테슬라는 지금 죽을 쓰고 있는 가운데 이 도요타는 엄청나게 지금 급부상을 하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자동차 수요를 보면은 이 전기차에 대한 수요는 지금 굉장히 많이 낮아지고 있고 그리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내연기관차의 수요도 뭐 그렇게 많이 오르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에 반해 가지고 하이브리드 있지 않습니까? 전기차랑 그리고 이 내연기관차의 딱 중간에 있는 이 하이브리드의 지금 수요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높아지고 있으면서 이 도요타 있지 않습니까? 도요타가 이 하이브리드를 가장 잘 만들고 생산을 가장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요타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많이 늘고 있으면서 올해 전망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이렇게 또 전망을 내놓게 되면서 도요타의 주가는 지금 역대 최고치를 또 이렇게 또 갱신을 할랑말랑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요타 주가 보니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200가 넘어갔더라고요. 언제 또 이렇게 또 $200를 넘어갔는지 와, 이 도요타 대박입니다. 도요타 저도 작년인가 팔았거든요. 제가 이제 헛발질 대마왕이고요.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